여러분, 화요일 7차 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강의 영상에서는 식단 작성하는 연습한다고 했었고, 6차 시 강의와 연결되는 내용이 많아서 연속해서 듣는 것을 추천한다고 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EBS 클래스와 관련된 안내를 몇 가지 할게요. 먼저, 음, 여러분들이 금요일 수업을 듣고 모두 반별로 과제 업로드 게시판에 과제를 업로드해 줬어요. 맞죠? 그런데 용량이 커서 파일 업로드가 안 된다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Q&A 게시판에 선생님이 올려놓은 게시글, 용량이 커서 파일 업로드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요?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안에 선생님 메일 주소가 있을 겁니다. 그 메일 주소로 과제를 보내고 나서요. 그리고 과제 업로드 게시판에 들어가서 메일로 보냈다고 아무 첨부 파일을 올리지 않고 학번 그리고 이름 쓰고 이렇게 메일 제출이라고 올려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 게시글을 보고 메일을 확인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원래 기존에 있던 다음 카페 온라인 학습방에 3학년 방에 과제를 올려준 친구들도 있는데 금요일까지는 선생님이 카페를 확인하고 그 카페에 업로드한 친구들은 그대로 게시글로 카페 업로드했다고 올리고 출석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카페에 절대 올리지 말고 EBS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학습지 낼 때 컴퓨터로 작성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있었죠. 이것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 학습지는 컴퓨터로 작성해도 됩니다. 컴퓨터로 작성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습지가 직접 손으로 작성해야 되는 학습지일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에 올려야 되는 학습지도 꼭 손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강의를 여기 4월 14일 화요일 7차 시 식사의 계획 세 번째 강의를 듣고 있죠. 아이고. 선생님 잠깐만요. 선생님 잠시 급한 전화가 와서 전화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수업해 보도록 할게요. 음, 화요일 7차 시 현재 수업이고 금요일 3차 시에는 학습지만 제출을 하면 출석을 인정을 해줄 거예요. 근데 이 학습지가 식단을 작성하는 거거든요. 이 학습지예요. 근데 이 식단 작성하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번 강의 영상을 들으면서 식단 작성을 연습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미리 금요일 강의 학습지 해당하는 파일을 다운받아서 어딨죠? 요거. 학습지 미리 다운받아가지고 이번 강의 들으면서 같이 연습해보면은 더 완벽한 식단을 작성해서 과제 업로드를 금요일에 할 수 있겠죠. 참고해서 혹시 원하는 학생들은 지금 잠시 정지해놓고 프린트를 해서 준비를 한 후에 이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프린트가 어려운 학생들은 이 학습지에 있는 표 있죠. 이 표를 예쁘게 노트에 그려주세요. 이 위의 내용은 똑같이 작성할 필요 없고요. 이 밑에 식품군, 요거 포함된 표, 요것만 예쁘게 그려서 노트에 준비를 하고 강의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균형 잡힌 식사의 계획, 오늘 교과서 페이지는 46페이지입니다.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모두 펼쳤죠? 먼저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는 교과서 페이지 44페이지에 있는 식품 구성 자전거 탑이랑 비교해서 물을 강조했고 운동하는 것을 강조했고 총 6가지 식품군 중에 5가지를 포함한 식품 구성 자전거를 배웠었고요. 그리고 교과서 45페이지에 있는 1인 1의 분량과 권장 식사 패턴 배웠습니다. 이거 기억납니까? 권장 식사 패턴에 따른 하루 섭취 횟수, 우리 나이에 해당하는 하루 섭취 횟수를 확인하고 식품군별로
어떤 식품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면서 간단하게 하루 섭취 횟수를 채우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오늘 배울 식사 계획의 순서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학습 목표를 읽어볼게요. 교과서 46페이지에 있는 식사 계획의 순서라고 해서 1번에서 5번까지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먼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식사 계획의 순서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학습지에 해당하는 식단 작성하는 거,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한 식단을 작성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학습 목표를 이번 시간에 달성해 보도록 하고, 식단 작성한 것은 오늘 날짜의 출석이 아니고 금요일 출석으로 인정을 할 겁니다. 오늘은 이 강의 영상을 들은 것 6차시, 7차시 수업 출석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6페이지에 있는 식사 계획의 순서 1번부터 살펴볼게요. 1번 뭐라고 나와 있나요? 권장 식사 패턴 선택하기. 우리는 권장 식사 패턴 뭔지 배웠습니다. 연령별로 그 칼로리 그리고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식사로 그 영양소를 충족할 수 있는지 패턴을 하루 섭취 횟수로 제시한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에너지 필요 추정량 한번 볼까요? 우리는 15세에서 18세로 이거 귀에 딱지 않도록 들었어요. 그죠? 이 정도면 외울만 또 해요. 남자 2700, 여자 2000칼로리에 해당하는 권장 식사 패턴 어디죠? 2600A, 여자는 2000A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1번 권장 식사 패턴 선택하기. 그래서 2600A와 2000A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앞에 있는 숫자와 뒤에 있는 A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첫 번째, 앞에 있는 숫자는 칼로리를 의미합니다. 지금 2600A 해당하는 권장 식사 패턴은 12세에서 14세 그리고 15세에서 18세가 동일하죠. 동일한 권장 식사 패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12세에서 14세에 해당하는 칼로리 2,500과 우리가 해당하는 에너지 필요 추전량인 2,700이 사이 중간 에너지 필요 추정량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자도 2,000 이것은 에너지 필요 추정량 칼로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A는 뭔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지금 보면 19세 이상의 나이들은 B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8세 이하의 연령에 있는 사람들은 성장기잖아요. 그래서 성장기에 중요한 칼슘 섭취를 많이 하는 권장 식사 패턴이에요. 그래서 A 권장 식사 패턴은 하루에 우유점 유제품류에 해당하는 식품을 2회 먹는 거고요. B는 우유점 유제품류에 해당하는 식품을 1회만 먹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하루에 에너지 필요 추정량을 2600칼로리고 우유점 유제품류를 2회 먹는 남자 권장 식사 패턴과 그리고 에너지 필요 추정량이 2000칼로리인 하루에 우유점 유제품류를 2번 먹는 2회 먹는 2000A 권장 식사 패턴을 선택을 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식품군별 섭취 횟수 확인하기. 이 순서는 지금 교과서와 동일합니다. 함께 참고하면서 보면 돼요. 식품군별 섭취 횟수 확인하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 식품군별로 섭취 횟수를 확인하면 돼요. 권장 식사 패턴은 하루 섭취 횟수를 제시하는 거라고 했죠. 그 하루 섭취 횟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A타입 중에 2700 그리고 2000칼로리 해당하죠. 이것의 하루 섭취 횟수예요. 식품군별로 한번 봅시다. 여자 2000A 권장 식사 패턴의 식품군별 하루 섭취 횟수는 3, 3.5, 7, 2, 2, 6 저번 시간에도 잠시 살펴봤었죠. 자신의 권장 식사 패턴에 따른 하루 섭취 횟수 확인하면 돼요. 저번 과제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신 확인 안 하고 남학생인데 여학생 거 확인하고 했다는 경우 있었다고 했죠. 자기 거 확인해야 됩니다. 식단 작성할 때 본인 타입에 해당하는 하루 섭취 횟수에 따른 식단을 작성해야지 남학생인데 여학생 식단 작성하거나 하지 않고 본인 거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하루 섭취 횟수를 잘 확인을 하고, 세 번째, 교과서에 3번 뭐라고 돼 있죠? 식품군별 섭취 횟수의 끼니별 배분. 우리가 파악한 하루 권장 섭취 횟수를 끼니별로 배분을 해야 되는데요. 공유를 3회를 하루에 다 먹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하루에 식사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죠. 한 번 할 때 공유를 3회 다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끼니별로 분배해서 섭취하게 돼요. 우리는 보통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간식 이렇게 섭취를 하게 되는데 요즘 사람들 아침 안 먹는 사람도 많죠. 선생님 아침을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바쁠 때는 못 먹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 지금 식단 작성하는 것은 꼭 아침을 포함해서 끼니별로 권장 섭취 횟수를 배분해 주길 바랍니다. 아침 결식은 우리 건강에 매우 좋지 않고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포도당 공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침을 꼭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식단 작성할 때 아침 빠져먹지 말고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간식까지 끼니별로 골고루 분배를 하길 바랍니다. 교과서에도 아침, 점심, 저녁 간식에 적절히 배분한다. 한 끼에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배분한다라고 세 번째 식사 계획 순서 설명에 나와 있죠. 그래서 한 끼에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나의 일일 권장 섭취 횟수는 여학생의 권장 섭취 횟수예요. 2000A 타입의 권장 섭취 횟수를 어떻게 배분할 거냐면요. 지금 보여주는 선생님이 배분한 끼니별 권장 섭취 횟수는 예시예요, 예시. 그대로 따라하지 않도록 합니다. 식단 작성할 때. 우유점 당류는 앞서서 예고했듯이 조리 시 소량 첨가되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 5개의 식품군에 해당하는 권장 섭취 횟수만 배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는 아침, 점심, 저녁 골고루 1회씩 분배를 했고요. 고생달콩 3.5회는 점심에 단백질류인 고생달콩을 좀 더 많이 먹게 하고 이렇게 배분해서 총 합이면 3.5 맞죠? 채소류는 이렇게 배분을 해보았고요. 과일류와 우유점 유제품류는 보통 식사할 때 먹기보다는 식사를 끝내고 간식으로 먹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간식에 모두 2회를 배분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식품군별 섭취 횟수의 끼니를 배분했으면 다음 뭡니까? 끼니별 음식 결정이에요. 이 표는 앞서서 선생님이 배분했던 동일한 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침에 해당하는 끼니별 음식 결정만 함께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침 식단을 음식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끼니별로 음식을 먹으려면은 먼저 식재료가 무엇이 있는지 판단을 해야 되죠. 지금 교과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45페이지에 있는 대푸식품의 1인 1회 분량 나와 있는 표 있죠. 이거를 우리가 가진 식재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이 음식들이 우리가 가진 식재료인 거야. 여기 원래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느타리 버섯 30g 있을 건데 선생님이 조금 바꿨어요. 여러분들은 느타리 버섯 30g 포함되어 있는 표로 식단 작성 나중에 하면 돼요. 먼저 볼까요? 4번 끼니별 음식 결정에서 식사는 밥류, 국류, 주된 반찬, 부수적인 반찬, 김치류 순으로 기재한다라고 돼 있죠. 나중에 식단의 작성, 기재할 때도 이 순서로 기재를 하면 되고요. 실제로 음식 결정할 때도 이 순서로 기재하면 좋아요. 먼저 밥류부터 결정해 볼까요? 아침밥을 뭘로 먹을까? 밥류. 그냥 쌀밥을 먹겠어. 그래서 밥 한 공기를 먹을 거고, 그 다음에 국류. 국은 뭐를 먹어볼까? 물론 이 음식 결정할 때는 앞서서 나눈 끼니별 하루 섭취 횟수를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겠죠. 콩나물을 산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아서 선생님은 아침으로 콩나물국을 간단하게 끓여 먹겠어요. 국류로 콩나물국을 먹겠다. 그리고 주된 반찬. 주된 반찬은 주로 고생달콩류에 해당하는 단백질류나 혹은 탕, 찌개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면 됩니다.
생선도 조금 산지 오래된 것 같아서 선생님은 고등어를 조림을 해서 먹을 거다. 그래서 생선, 무랑 같이 넣고 조림을 해 먹을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음식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서적인 반찬으로는 선생님이 좋아하는 김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김치는 아침에는 먹지를 않을게요. 그럼 방금 결정한 아침 식단, 물론 당연히 이 횟수 고려해가지고 식단 음식 결정해야 됩니다. 쌀밥 1회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고등어 조림해 먹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생선 1회 충족됐죠? 그리고 무 70g 같이 넣어서 고등어 조림 해 먹음으로써 최소 2.5회 중에 1회를 충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콩나물국 35g 0.5 콩나물국 해 먹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앞서서 봤을 때 콩나물은 70g이 1인 1회 분량이에요. 그래서 70g 중에 반인 35g을 먹으면은 1회 중에 0.5회에 해당하는 콩나물을 섭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0.5회 콩나물국으로 해 먹을 거고 그러면 지금 채소류 2.5회에서 몇 회 부족합니까? 무 1회, 콩나물 0.5회. 그러면은 1회 부족하네요. 1회를 김으로 먹겠다. 이렇게 해서 아침 식단이 완성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성할 때 좀 이따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보여줄 테지만 필요한 식재료 및 분량 결정 5번째에서 이 음식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아래에 식재료가 뭔지, 분량이 얼만지, 횟수가 얼만지 순서대로 적게 될 겁니다. 교과서 46페이지 밑에 있는 하루 식사 구성의 예라고 해서 청소년기 남자 12세, 18세 2600칼로리 A타입 해당하는 예시 있죠? 그 예시에도 보면은 식재료, 분량, 그리고 횟수 이 순서대로 적혀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순서대로 적으면 됩니다. 알겠죠? 이까지 우리는 식사 계획의 순서 1번부터 5번까지 살펴보았어요. 우리 다시 돌아가서 이제 선생님과 함께 학습지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연습. 자, 식사 계획의 순서 첫 번째, 권장 식사 패턴 선택하기. 다시 복습하면서 연습해 볼 겁니다. 우리는 에너지 필요 추정량 2700, 2000칼로리 해당하는 권장 식사 패턴 확인했다. 두 번째, 식품 분별 섭취 횟수 확인하기. 우리 해당하는 2000, 2600 A 타입. 하루 섭취 횟수 확인했다. 맞죠? 그러면은 확인한 섭취 횟수를 여기다 적는 겁니다. 이거 학습지에다가 가장 표의 오른쪽에 보면 총 섭취 횟수 회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다가 자신의 권장 섭취 횟수를 적는 거예요. 이번에는 남학생 걸로 해볼까요? 공유 하루 섭취 횟수 3.5 그리고 고생달콩은 5.5 채소류 8 물 4 유점 유제품류 2 이렇게 유지 및 당류는 없죠? 유지점 당류 이렇게 하루 섭취 횟수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끼니별 권장 섭취 횟수 배분하기. 끼니별 권장 섭취 횟수를 어떻게 배분을 해볼까? 지금 우리 학습지 표에 보면 공유에 해당하는 칸에 두 칸이 있어요. 이 작은 칸에 횟수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3.5회 공유에 해당하는 것을 선생님은 아침에 공유를 좀 많이 섭취하겠어. 탄수화물이 중요하니까. 점심이래, 저녁이래. 이렇게 먹을 거고요. 또 5.5회에 해당하는 고생달콩은 어떻게 나눠볼까요? 아침에 2회, 점심에 2회, 저녁에 1.5회 이렇게 먹을 거고 채소류는 3회, 2회, 3회, 3회 이렇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임의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꼭 아침 포함시켜야 되고요. 아침에 과일을 많이 먹고 우유는 간식으로 넣어봐야겠네요. 간식으로 저녁에 아침에 샐러드 같은 것으로 좀 먹고 3회, 그다음에 간식 2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식단을 작성하면서 횟수를 분배하고 나서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뭐 배웠죠? 아니 네 번째? 끼니별 음식 결정. 끼니별 음식 결정 해보겠습니다. 모두 다 해보지 않고 간단하게만 연습 같이 해볼게요. 끼니별 음식은 여기 가장 위에 있는 음식명에 작성하면 돼요. 어떤 순서로 작성하라고 돼 있었죠? 밥류, 국류, 주된 반찬, 부수적인 반찬, 김치류 순으로 기재한다라고 돼 있었죠. 만약에 한 그릇 음식을 먹을 거면은 그냥 그 한 그릇 음식명 하나 적어주면 돼요. 잔치국수라든지 이런 것 있죠. 근데 되도록 한 그릇 음식보다는 좀 더 다양한 음식과 식품을 섭취하기 위해서 끼니별로 식사를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반찬이 있도록 작성을 해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와 동일해요. 이것은 음식명. 아침에 선생님은 쌀밥을 먹고 이거 지금 0.5회를 간식으로 먹을게요. 그리고 국류로는 두부 짝국을 먹겠습니다. 지금 선생님 냉장고 뭐 보고 있냐면 페이지 45페이지 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주된 반찬으로는 뭘 먹을까? 달걀찜을 먹어볼까요? 그리고 추가적인 반찬으로 시금치 무침이랑 그리고 배추김치 이렇게 먹을게요. 김치류에는 과일류를 여기 끼니에 나눠놨죠. 이것을 먹기 위해서 사과, 사과 이렇게 마요네즈 한 거 뭐라 그러죠? 사과 샐러드, 사라다라 그러죠. 이렇게 아침을 먹도록 할게요. 그리고 점심에는 가래떡 사용해서 몰라 선생님 또 음식 지금 조합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실제로 먹는다고 생각하고 좀 조합을 생각을 해보세요. 가래떡으로 조금 달걀을 넣고 떡국을 해먹고요. 그 다음에 달콩에 떡국이랑 같이 갈치구이 먹겠어요. 생선. 선생님 생선 좋아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느타리버섯 튀김 됐어요. 그리고 김도 또 먹을 거고요. 또 배추김치도 같이 먹겠다. 콩나물 무침 또 먹을까? 왜냐하면 지금 채소가 3회잖아요. 근데 3회 중에 3회 다 채웠네요. 그럼 더 이상 안 먹어도 되겠고 이렇게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심까지만 연습해 볼게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끼니별 음식 결정 모두 했다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식재료 및 분량 결정하기 위해서 선생님 어떻게 작성해야 된다고 했어요? 식재료, 그리고 해당하는 분량, 그리고 횟수, 갈로해서 작성해라고 했죠. 그럼 그거 해당하는 거 적어볼게요. 공유 1회는 쌀밥 210g, 갈로 1회. 충족됐다, 그죠? 고생달콩에서는 뭐 들어갑니까? 두부. 1회 분량이 80g이에요. 1회. 그리고 고생달콩 2회 채우기 위해서 달걀
1개 60g 이래 이에 채웠죠. 그다음에 채소류. 채소류 뭐 먹죠? 우리 시금치 70g 이래. 그리고 또 뭐 먹어요? 배추김치 40g 이래. 채소류 2회 다 채웠고요. 마지막 과일류 사과 샐러드로 먹는다. 그죠? 사과 100g 이래. 이렇게 먹었네요. 점심도 한번 해볼까요? 점심 가래떡 떡국을 해먹는다고 했었어. 그래서 150g 이래. 그리고 고생달콩 할 때 갈치 생선이라고 적네요. 60g. 지금 선생님 교과 45페이지 표 냉장고를 생각하고 보고 적고 있는 겁니다. 또 1회는 뭘로 채우나요? 가래떡에 달걀 같이 풀어가지고 떡국 해먹는다고 했었죠. 달걀 또 먹게 생겼네, 달걀. 좀 더 다양하게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너무 연속해서 이렇게 달걀, 여기도 달걀 먹지 말고. 다양하게 최대한 교과서 45페이지에 있는 식품을 모두 이용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알겠죠? 어떤 음식이 있는지도 골고루 검색해보고, 채소, 느타리버섯 30g. 여러분들도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여러분만의 식단을 연습을 미리 해놓으면 금요일 학습지 업로드하는 게 쉽겠죠? 그리고 김 2g 이래. 또 뭐죠? 배추김치 40g 이래. 하면 3회 다 채워졌다죠. 이렇게 되면 지금 끼니별로 분배한 하루 섭취 횟수가 아침, 점심이 다 충족이 된 거예요. 나머지도 저녁 한 그릇 음식 해도 된다고 했어요. 뭐 간식에는 시리얼 먹는다든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학습지를 작성을 해가지고요. 오늘 강의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금요일 수업 출석을 위해서 EBS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주면 됩니다. 여기 학습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금요일날 학습지 시간 맞춰서 미리 작성해서 오늘부터 목요일 미리 올려도 되니까 꼭 금요일에 늦지 않게 학습지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메일 보내는 사람은 메일 보냈다고도 과제 업로드 꼭 적어주고요. 선생님 메일 일일이 확인 안 한다고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48페이지에 식사의 선택과 평가로 만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